요즘 시장 정말 빠르게 돌아가죠? 오늘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핵심 뉴스들 저희가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하루에만 거의 1조 원을 순매수했어요. 네, 엄청난 규모죠. 이러면서 코스피가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그냥 넘어버렸습니다. 특히 어디에 집중했나요? 역시 반도체 쪽,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으로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작용한 것 같아요. 공급망 안정화요. 그런 분위기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에 직접 갔다고요? 네, 맞아요. 가서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 망신할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 보이네요. 그렇죠. 불법 이익은 당연히 환수하고 배당소득 관련 세제 개편 검토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코스피는 벌써 6거래일 연속 올랐고요. 국제뉴스도 좀 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중 2차 무역 협상 관련해서 또 SNS에 글을 올렸어요. 네, 이번엔 잠정 합의 내용을 밝혔는데 중국이 희토료를 먼저 공급하고 대신 미국은 중국 유학생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희토료랑 유학생이라. 좀 의외의 조합인데요. 그렇죠. 서로 좀 아쉬운 부분을 건드린 건데 아직 양국 정상이 최종 승인한 건 아니니까요. 일단은 지켜봐야겠죠. 이런 글로벌 소식 속에서 국내 금융주들도 아주 뜨겁습니다. 4대 금융지주 시총이 처음으로 11조를 넘었다고요? 네,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 합쳐서 사상 최고치입니다. 뭐랄까 대선 끝나고 전국도 좀 안정되고 증시 부양 기대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워낙 강세 가능성도 계속 나오던데 이게 지속되면 금융주가 더 오를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자산 시장 하면 또 이걸 빼놓을 수 없죠. 비트코인 현물 ETF요. 여기로 자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5월 한 달만 봐도 52억 달러가 순유입됐다고요? 네, 반면에 금 ETF에서는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갔어요. 이게 좀 의미심장하죠. 비트코인이 이제 금을 대체하는 투자처로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건가요? 네, 그런 해석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의 개념이 좀 바뀌는 걸 수도 있고요.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현상 같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 분석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다시 기업들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수 있다는 예고가 나오니까 기업들이 교환사채, EB 발행을 엄청 늘리고 있다고요? 네, 서두르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걸로 자사주 활용해서 현금도 확보하고 또 지배력도 강화하려는 그런 목적이겠죠. 벌써 올해 발행액이 작년 상반기 수준을 훌쩍 넘었어요. 1조 1,800억 원 정도 됩니다. 정책 변화에 기업들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는군요. 미국 증시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매그니피센트 7, M7 기술주들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관세 우려가 좀 줄어들고 얘네 성장 계속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회복되면서요. M7만 집중적으로 담는 ETF, 맵S 같은 경우엔 한 달 새 12% 넘게 올랐어요. S&P 500보다 훨씬 좋은 성과죠. 특히 어떤 종목이 주도했나요? 단연 엔비디아입니다. 한 23% 올랐으니까요.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투자는 활발한데 우리 가계부채는 여전히 걱정입니다. 5월에 또 6조 원이나 폭증했다고요? 네, 이게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되기 전에 미리 대출 받아들이는 수요도 있었고 또 주식시장 좋으니까 B2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럼요. 가계대출 고비를 더 죄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담대 실태 점검하고 DSR 우회하는 거 없는지 단속도 강화한다고 하고요. 이런 규제 강화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강남 3구랑 용산 묶이니까 이제 성동, 마포 이쪽으로? 네, 맞습니다. 소위 풍선 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죠. 오세훈 시장도 비상시에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쓸 수도 있다고 언급했고요. 시장이 참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네요. 기술 변화 쪽으로 잠시 눈을 돌려보면요.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한다고 하니까 엉뚱하게 우버 주가가 오른다고요? 네, 재밌는 현상이죠. 테슬라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차량 공유 플랫폼인 우버도 수혜를 볼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우버 주가가 연초 대비 벌써 40% 넘게 올랐어요. 우버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웨이모 같은 다른 회사들이랑 협력하는 전략이라면서요? 그렇죠. 자체 개발보다는 플랫폼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근데 싱가포르 같은 곳은 이미 가상화폐 QR 결제가 엄청 일상화됐다고 하더라고요. 환전이나 서명 없이 그냥 앱으로 바로 결제하고요. 와, 정말요?
우리는 아직 규제 때문에 많이 다르네요. 네, 기술 발전 속도랑 규제 환경이 참 대비됩니다. 정치, 사회 쪽 소식도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 만에 군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고요? 네, 일단은 껐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뭐랄까 선제적인 조치로 해석되는데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화제네요. 이번엔 트럼프 전 대통령 비판했던 거 후회한다고 했다면서요? 네, X에다가 너무 지나쳤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최근에 트럼프 감세 법안 비난하고 탄핵해도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아, 약간 꼬리를 내린 건가요? 뭐 정치적인 발언의 파장을 좀 의식한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이 많습니다. 국내 고용시장 얘기도 잠깐 해야 할 것 같은데요. 5월 고용률 자체는 역대 최고인데 내용을 뜯어보면 좀 그렇다고요. 네, 맞아요.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700만 명 넘어가면서 전체 고용률을 끌어올린 거고요. 정작 청년층이나 제조업, 건설업 쪽 고용은 계속 줄고 있어요. 양적인 팽창 뒤에 질적인 개선은 아직 과제인 셈이죠. 그렇군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통행금지나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LA는 야간 통행금지령까지 내려졌다고 하고요. 곧 트럼프 전 대통령 생일이랑 미 육군 창설 기념일이 다가오는데 이걸 앞두고 긴장감이 좀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요. 정말 국내외로 변화가 정신없을 정도로 빠르네요. 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경제, 기술, 정책, 사회, 정말 모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인 변화가 숨가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고 또 급변하는 시대인데요. 여러분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또 어떤 기회를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